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브라질인데. 브라질. 네. 네. 브라질 뭐 나라는 다들 아실 테니까. 앞서서 뉴질랜드 럭비 얘기했는데 이제 브라질은 축구잖아요. 네. 오늘은 축구는 아니고 어떤 네. 사람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렉산드레 지 모라에스, 브라질 연방 최고법원의 판사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직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쿠데타 음모의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입니다. 네. 이 보우소나루, 전 사실 좀 이름 말하기도 이젠 조금 이런 말 그렇지만 좀 지겹습니다. 코로나19 때 왜 그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네. 말 따라한다며 뭐 말라리아 약 퍼뜨렸다가 난리 나고 또 아마존 파괴해서 거의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비난을 받았던 뉴스에 많이 등장을 했던 사람인데 전 대통령 브라질에. 그러다 지금 이제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다시 좌파 노동자당 정권으로 바뀐 그렇죠. 거고. 네, 이 사람 쿠데타 시도 때문에 이제 재판을 맡고 있는데 이 네. 지모라이스 판사가 소셜 미디어를 이 보소나루가 하도 쓰니까 네. 이제 지금 그만 써라 이렇게 금지를 시켰어요. 근데 보소나루가 이거를 위반을 해버린 거예요. 다시 또 열심히 올린 거죠. 그랬더니 네. 그럼 안 되겠다. 그 법원을 조롱하게 놔둘 수는 없다. 피고가. 그래서 가택연금 해버렸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편을 약간 들고 약간이 아니라 뭐 대놓고. 노골적으로 이 보우소나루가 대선에서 브라질 대선에서 친 다음부터 네. 미국의 이제 트럼프 쪽에 완전히 결탁하다시피 했는데 네. 문제는 사실 뭐 그 지지라든가 정치 성향이 다르면 뭐 대립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이 보우소나루가 이제 룰라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겼을 때 승복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현 대통령이었는데 승복하지 않고 지지자들한테 문제 그 소셜 미디어 이런 걸로 난동을 부추기고 요거 사실 트럼프가 했던 거죠. 겹쳐 보이죠. 결국은 쿠데타를 시도하려다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보우소나루를 편드는 거를 넘어서 이거는 요즘엔 거의 뭐 내정 간섭이라고 해도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네. 이제 대표적인 게 브라질산 제품에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를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숫자를 실제로 찾아보니까 작년에도 미국이 흑자였고 그다음에 10년 동안 서비스, 상품, 교역 전부 다 미국이 흑자입니다. 원래는 이제 적자를 미국이 적자니까 국가에 대해서 하겠다. 뭐 한국, 일본 등 유럽연합 등등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는 흑자인데도 흑자인데 그러니까 뭐 상호관세, 보복관세 이런 거 다 말이 안 되고 특히 서비스 부문은 미국 흑자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유독 이렇게 초강경 조치를 취한 거 브라질 법원이 보우소나루를 처벌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거는 추측이 아니라 미국이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지 모라에스 판사를 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우소나루가 재판을 받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브라질을 압박하는 것도 황당한 상황인데 그렇죠.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 개인을 타깃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보면 네. 브라질 법원이 보우소나루 기소한 거는 마녀 사냥이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의 선동을 이 판사가 통제한 거 이거는 언론 자유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관세 폭탄하고 그다음에는 지모라이스 판사 개인에 대한 이제 제재까지 들어갔습니다. 미국 비자를 취소했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앞으로 뭐 미국 내 뭐 자산 동결 금융 제재 이런 것까지 다 이 개인에 대해서. 근데 이러면서 무기로 삼은 것이 미국의 마그니츠키법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원래는 이 법은 2012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직전에 러시아에서 이 세르게이 마그니츠키라는 변호사가 러시아 정부의 이제 부패를 폭로를 했다가
붙잡혀 들어가서 고문당하고 병들었는데 방치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미국 의회가 이제 러시아를 겨냥해서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은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하고 네. 미국 내 이제 러시아인들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이거를 동결시키고 거래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네. 이거를 이제 2016년에 통과된 거는 오바마 말기고 이제 시행된 거는 트럼프 초기였는데 이거를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이제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이라는 건데 네.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서 인권을 침해한 사람도 미국이 제재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법이긴 한데 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인권을 침해한 사람은 미국 내에서는 제재를 받게끔 미국에 못 들어오고 미국에.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글로벌 경제 속에서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번에 그 법을 적용을 해서 이 예. 브라질 판사한테 적용을 예.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 법을 미국이 동원한 전례가 어떤 게 있었냐면 네. 2018년에 그 자말 카스교이라는 언론인이 이제 네. 사우디 언론인이었는데 튀르키예에서 굉장히 끔찍하게 살해된 사건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죠. 네. 이때 사우디 관리 17명을 이 법으로 제재를 했습니다. 뭐 정작 근데 이 모든 것의 배후로 지목됐던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인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뺐죠. 근데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 미얀마 군 장성들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건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하고 그 측근들 네. 그다음에 2020년에는 중국의 그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 공산당 서기 이런 사람들이 이 제재 대상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인권을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 옹호하는 거는 그렇죠. 뭐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약자들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호막이 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인권을 위한 법이 좀 미국의 적대적인 나라 혹은 적대적인 정권을 압박하는 도구가 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더니 이제는 브라질의 연방 최고법원 판사를 보우소나로의 인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제재를 네. 한 건데 근데 백악관 성명을 제가 이거를 읽어봤어요. 네. 무려 2221단어 어마어마하게 긴 성명입니다. 네. 브라질의 최근 정책이 미국의 안보와 외교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정확한 맥락은 저 읽어봐도 구체적인 연결고리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지 모라이스 판사는 법적인 권한의 남용에서 미국의 소셜미디어와 기업을 검열했다. 그래서 브라질 정부의 위협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굉장히 강도 높은 말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브라질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브라질의 이 지모라이스 판사가 이라고 있는 연방 최고법원에서는 외국법은 우리나라에 관할 권이 없다. 네. 트럼프 정부 조치의 효력을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가 정지시키겠다. 그러니까 네. 마그니츠키법 이거를 브라질 안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한 건데 이게 사실은 근데 논리 싸움인 거고 관할권이라는 게 네. 당연히 미국의 마그니츠키법은 미국에서 적용되는 거라서 그렇죠. 이제 뭐 브라질이 이거를 뭐 어떻게 하겠다. 사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기는 한데 이제 마그니츠키법을 그러고 법원에서도 그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이 법 이름을 명시하진 않았어요. 다만 미국의 월권 행위에 대해서 네, 그랬더니 또 미국의 그 미주를 담당하는 국무부의 서방구 사무국이 이 소셜미디어 X에다가 성명을 내면서 지 모라이스 판사는 미국과 미국 시장에 접근하려는 모든 기업과 개인에게 유해하다. 미국인은 그와 거래할 수 없고 미국이 아닌 사람들도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과 거래하려면 신중히 해라. 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거는 조금 일종의 무슨 개인에 대한 그 왜 무슨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것도 네. 아니고 굉장히 좀 심하게 그렇게 지금 타겟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격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네. 지 모라이스 판사 어떤 인물입니까? 이 연방 최고법원 판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연방 대법관과는 다른 겁니다. 이 브라질에는 이 연방
이제 대법원이 따로 있고 네. 그다음에 연방 최고법원은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헌법재판소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짐 모라이스 판사는 젊었을 때 원래 검사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런 경우가 좀 적은데 다른 나라들 보면은 뭐 검사하고 판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짐 모라이스는 젊었을 때 이제 검사할 적에 상파울루 주의 검사였는데 상파울루 시 정부를 상대로 이제 공무원들 부패 수사 주도해 갖고 뭐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해요. 네. 그래서 상파울루 주의 주 법무장관 거쳐서 이제 연방 최고법원 판사가 된 거고 이제 룰라 대통령이 승리한 게 2022년 대선인데 사실 요 무렵부터는 연방 선거법원장도 겸임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대선이 있고 그 다음에 2023년에 대선 지고 나니까 보소나루 지지자들이 이제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뭐 의사당 습격하고 많이 보던 장면이네. 그랬더니 거기에 가담했거나 동조한 이 전현직 공직자들을 이 판사가 전부 다 체포령 내려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막지 못한 브라질리아 주지사 해임해버렸어요. 이 부분부터는 조금 판사가 헌법재판소의 판사가 한마디로 우리 뭐 시장 도지사 해임까지 이거가 가능하냐 약간 이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겠죠. 네. 그래서 브라질 안에서도 찬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치로 풀 것을 다 법으로 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브라질은 사실은 뭐 미국의 트럼프 1기 출범하기도 훨씬 전부터 그 빼떼라 부르는 그 노동자당, 친노동자당, 반노동자당 나뉘어서 이제 극심한 정치적인 양극화를 겪고 있고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양극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브라질도 유독 심한 나라들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짐 모라이스 판사의 이런 행보, 헌법 지킴이 이기는 한데 이제 브라질 정치 구도로 봤을 때는 반대 세력으로부터는 굉장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브라질 국내의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 개입했다는 게 오늘 할 이야기인데. 네, 지금 사실 전 세계에서 네. 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라는 존재가 세계 각국 정치에서 전부 어떻게 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상수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조짐이 좀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막연하게 트럼프식의 어떤 극우 행태, 그 포퓰리즘 이런 것들이 뭐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수준은 이미 넘어섰어요. 네. 트럼프가 이렇게 브라질 문제에서처럼 직접 개입한다든가 트럼프 주변 인사들이 다른 나라의 극우파들과 손잡고 그 나라 정치에 직접적으로 그 나라 정치에 대해서 발언하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유럽의 극우파들 이렇게 부추기고 근데 참 이 일론 머스크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 짐 모라이스 판사를 트럼프 정부가 미워하는 이 관련해서도 이 머스크가 또 당연히 끼어 있습니다. 네. 작년 8월에 이 머스크가 갖고 있는 소셜미디어 X를 짐 모라이스 판사가 브라질 안에서는 서버를 제공하지 못하게 브라질 업체들이 기억나요. 네. 차단해버린 거예요. 네. 접속 못하도록. 예. 네. 근데 무슨 그때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차단 조치는 2달 만에 풀었는데 네. 왜 그랬냐면 보소나르의 주된 선전 수단이 X였고 거기가 가짜 뉴스 선동의 플랫폼 그래서 결국은 브라질 민주주의에 대한 온라인상의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이 판사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럼블이라는 소셜 미디어가 있어요. 네. 이 캐나다에 본사를 둔 동영상 플랫폼인데 네. 이게 브라질에서 특히 보소나루 지지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데 네. 이제 올 2월 달에 이 법원이 여기에다가 가짜 뉴스에 해당된다고 본 게시물들은 삭제하라라고 했는데 럼블이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럼블이 어떻게 했냐면 이 트럼프가 만든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 뭐 있잖아요. 그거랑 서버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금지시켰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를 자극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미국 언론들 보도입니다. 네. 쿠데타 음모에 대해서도 뭐 입장은 아주 강경하겠는데요, 그러면? 네, 뭐 보소나르가 특히 재선 캠페인하면서 본인이 현직 대통령인데 선거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공격을 했어요.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 그랬더니 이때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맡고 있던 짐 모라이스 판사가 보소나르
지금 수사한다. 그다음에 의사당 공격 일어난 다음에는 뭐 우익 블로거들, 이른바 인플루언서들 여기까지 전부 다 정치인들. 네. 그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대법관 구금하자 막 이렇게 얘기했던 보소나루 정부의 강요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쿠데타에 거기 동조한 강요들. 그다음에 옛날 군세 독재 정권 시절 그때 좋았던 거 아니야라고 옹호했던 연방 의원들 전부 다 체포해 수사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브라질의 이 쿠데타 음모라는 게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지지자들 나가서 뭐 해라 이렇게 정도 한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우소나르가 룰라를 비롯해서 당시에 야당이던 노동자당의 의원들, 정치인들 암살하려고 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재판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도 이 지모라이스 판사는 미국이 그런다고 물러서지 않는다. 네. 미국은 민주주의가 취약한 게 어떤 건지 이해를 못할 거다. 왜냐하면 쿠데타를 경험 안 해봤으니까. 네. 그런데 브라질은 20년 동안 군사 독재를 겪었고 몇 번이나 쿠데타를 겪었다. 질병의 공격을 많이 받았을수록 네. 항체도 더 강하게 형성하고 백신도 더 많이 맞게 된다. 이게 워싱턴 포스트랑 최근에 지모라이스 판사가 인터뷰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 싸움 뭐 어디까지 끌고 갈까요? 그러면? 지금 일단 이게 관세 싸움하고 엮여 있어서 그렇죠. 교착 상태긴 한데 물밑에서 접촉은 계속 하고 이야기가 있고 있겠죠. 그다음에 또 룰라가 뭐 네. 잘 아시겠지만 실용주의자예요. 그렇습니다. 극한 대치까지는 아마도 안 갈 거고 일단 룰라 정부가 트럼프 관세 조치의 영향을 그러니까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국 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300억 헤아리니까 한 7조 7천억 원 규모의 이름이 소버린 브라질인데 브라질의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렇게 그런 자기네 기업들 살리기 위한 일종의 금융 지원 패키지 이런 거 발표를 했고 네. 그러면서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히려 그래서 브라질은 룰라 대통령은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물밑으로나마 협상을 하고 있고, 하고. 예, 그러면서 또 뭐 브릭스 국가들하고 밀착도 하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도, 중국 그 브릭스 국가들하고 브라질이 점점 좀 가까워지는 네, 특히 모습이거든요. 최근에 인도도 50% 관세 맞아요. 폭탄 맞았기 때문에 네, 네. 예, 인도랑 또 친하게 지내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미국하고 협상하고 하려다 보니까 또 브라질 끌어올리고 있고 네. 그리고 트럼프 덕분에 룰라는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고 올라갔어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최근에 재선 도전도 선언을 하긴 했어요. 내년에 조금 있죠? 나이가 좀 너무 많긴 한데 79세인데 네. 노동자당의 다른 대안도 없고 해서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